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사는 동물 농장처럼 다양한 의견을 가진 미주 동포들이 함께 사는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같이 나누는 정치 이야기마당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9월 11일 399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냥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미국 정치, 한국 정치, 세계 정치 소식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간단하게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인데요. 어제 저녁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둔 후보 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ABC에서 방영을 했고요. 자, 어제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를 보았는데 혹시 양희님은 토론회를 보셨거나 혹시 토론회 보고 나서 느낀 소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많이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짤 나와 있는 거 조금씩만 봤어요. 그랬는데 시종일관 해리스의 웃는 모습, 웃으면서 좀 여유롭게 대처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좀 자신감이 붙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잘 보셨네요. 트럼프는 예. 뭔가 어거지를 쓴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거지를 쓴다라고 전 많이 좀 느껴졌어요. 예, 일단 외적으로 딱 보면은 해리스는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페이스 익스프레션이라고 있죠. 얼굴로 저 말은 말도 안 돼. 아니면 하하, 쟤 정말 헛것을 짚고 있구나. 뭐 이런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시종일관 찡그린 인상, 굳은 얼굴,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를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she 네, 항상 그렇게 불렀지 카말라라거나 뭐 미스 해리스라든가 뭐 이런 말을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네, 달랐어요. 그 대신 카말라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네. 했고, 그게 예, 진짜 되게 좀 독특하게 저도 느꼈어요. 매번 예, 아주 클리어하게 풀네임을 다 부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포디움이라고 있죠. 자기 단상에서 둘이 네, 나와서 인사를 할 때 트럼프는 자기 단상으로 바로 그대로 서 있었고 해리스가 트럼프 단상까지 가서 악수를 청하고 악수를 하고 자기 단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서로 맞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악수해야 되는데 네, 그만큼 트럼프가 해리스를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조금 네. 불쾌한 듯한 모습을 시종일관 보였습니다. 하여튼 ABC에서 나온 어제 방송 많이들 보셨고 또 그 뒤로 설문조사해서 누가 이겼니, 뭐 누가 잘했니, 못했느니, 어떤 점이 뭐 좋으니 나쁘니 말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본 소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어제 저녁 ABC에서 두 후보 간의 토론회가 있었고 과연 이 토론회를 보고서 아직까지도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토론회를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이미 정했거나 아직도 못 그렇죠. 정한 사람도 뭐 이 토론회 때문에 아이고 나 이렇게 갈 거야 트럼프 안 되겠어 아니면 해리스 괜찮네 뭐 이런 사람은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아주 박빙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숫자가 토론회를 보고서 마음을 바꾸면 그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후보 토론회를 봤는데 그 ABC의 데이비드 모어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해리스 후보한테 먼저 질문을 딱 던졌어요. 4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느냐. 당신도 바이든과 함께 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지 않았느냐. 그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했는데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딱 약간 여기에서는 실망을 했어요. 해리스한테. 해리스 어, 후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산층의 어려움을 잘 안다. 그래서 중산층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후보는 오로지 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실망한 거는 아니지. 첫 질문이어서 그런지 저는 약간은 잘못했다고 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고 어렵다는 거를 먼저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현재. 네. 그렇지만 코비드 당시에 바이든과 해리스 이 민주당 정부가 엄청난 스티뮬러스 책을 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는. 왜? 공장도 가동이 멈춰졌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프로블럼도 생겨가지고 물건도 공급이 되지 않고 그러니 물건 숫자는 적고 사람은 당장 살려야 되니까 돈은 풀었고 그러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올라가 있지만 우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고 있다. 오늘 뉴스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많이 잡혔대요, 지금. 이런 음. 식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약간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게 좀 의외였는데 그 뒤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해리스가 훨씬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면에 있어서 어떤 점이 우리 당에게 유리하느냐 하면은 뭐 당연히 공화당은 이민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민자들이 막 질서 없이 국경을 통해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뭐 너무 유순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심해진다. 뭐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뺏기고 뭐 범죄가 드러난다. 뭐 이것이 이제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그다음에 어. 민주당의 강점은 뭐예요? 임신 중지권입니다. 여성의 몸을 여성이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와 이 극우 보수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자꾸 로비 웨이드 같은 여성을 위한 법률들을 다 뒤집으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계속 공략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팽팽하게 이번 선거에서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두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 바이든 때는 여성 임시 중지권 가지고 얘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이든이 엉뚱하게 자기가 스스로 이민 문제로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토론회에서 자기의 강한 점을 막 펼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트럼프한테 줘버렸어요. 이번에는 해리스가 훨씬 더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민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스프링필드 오하이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티 섬 아시죠? 네. IT라고도 발음하죠. 그 그쵸. 중미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가 지금 뭐 대통령도 암살당하고 깡패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명, 200명 아, 조직이 네. 총 아, 들고서 오늘 뭐 기사 본 거 무법 봤어요. 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막 난민을 신청하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템포러리로 임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IT의 전국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돌아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스프링필드, 오하이오와 몇 도시로 이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은 이걸 가지고 그 하이티 출신의 어떤 사람이 아기를 죽였다. 뭐 약간의 범죄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현재 이 스프링필드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막 쪼그라들면서 사람도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난민들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좀 경제에 도움이 네. 되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 주민의 한 10% 인구수를 차지한다네요. 하이티 사람들이. 그래서 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 백인들을 중심으로 뭐 갑자기 몰려 들어오는 이 하이티의 난민들 때문에 뭐 범죄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개도 잡아먹고 우리 애완동물도 잡아먹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민 문제로.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ABC 앵커 중립적이죠. 이 사람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 저, 않습니까? 토론회. 그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이미 판명이 났고 스프링필드 오하이오 시장 자체가 그 하이티 사람들이 개 잡아먹고 고양이 잡아먹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는 거를 분명히 밝혔다 하면서 트럼프의 그 주장을 바로 일축했어요.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는 야 너는 중립인데 중립해야 되는데 왜 중립을 안 지키냐라고 뭐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 사람은 중립인데 팩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를 거짓말을 예, 정정해 줬는데 그게 중립이지. 예, 맞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그런 게 다 백인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막 호소하고 하는데 사실 묵은인 게 굉장히 많고 게다가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 IT 쪽의 사람들 음악 잘하잖아요. 레게 음악 그런 거. 이 그렇죠. 교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이 오니까 갑자기 교회 신자 수가 많아지고 음악 반주가 좋아진대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이 사람들 IT식의 음식 만들잖아요. 막 불로 구워가지고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서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띈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동네에. 현재. 그래서 트럼프나 이 극우들이 막 주장하는 거 절대 옳지 않다는 얘기고 특히 이민 문제, 우리 한인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이민 문제. 물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죠. 양희님도 그렇죠. 마찬가지시죠? 예. 네, 그럼요. 그렇지만 질서를 지켜서 이민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필요하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예, 그리고 예, 아직도 맞습니다. 많은 예. 일손도 부족하고, 예, 예. 한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손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맞아요. 와서 손님으로서 물건도 사주고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나갈 수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렇게 권한이 없는 이민자들이 와서 일하면서 세금은 다 내고 복지 혜택은 맞아요.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이 사람들의 암암리에 암흑 경제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알아서 미주 한인들은 우리들의 입장은 똑같아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민 문호는 개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그런 말로 이민자들이나 이미 살고 있는 이민자 출신 시민자들이나 앞으로 올 이민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마라. 그 사람들을 뭐 강간범이니 범죄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멈춰라. 좋죠. 예, 그건 우리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의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푸틴 젤렌스키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는 당연히 그전처럼 똑같은 얘기해요. 내가 있을 때는 전쟁 안 일어났잖아. 바이든 해리스 니네가 대통령 부통령 할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 뭐 이런 겁니다. 아주 굉장히 초등학교식의 이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이라는 게 무슨 트럼프가 그만뒀기 때문에 전쟁이 탁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이 가입되고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데 트럼프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푸틴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내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당선 즉시 취임하기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이 국제적인 전쟁이라는 게 네가 누구랑 친하고 친하지 않고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딱 종식되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어? 그다음에 트럼프는 자기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나토 회원들이 공짜로 방위비를 분담도 안 하고 거의 미국이 다 분담해가면서 서방 나토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일침을 놓았더니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를 최고라고 이렇게 찍게 세웠다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가말 해리스가 무슨 어린애 같은 계산법이냐 하면서 받아쳤습니다. 여기서도 해리스의 논리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램블링 한다는 얘기, 이거는 자기 말이 스스로 자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후보 토론회가 아니고 어떤 그냥 지지자들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편한 자리 아닙니까? 지지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패널이 물었어요. 차일드 케어 중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줘야 부모들이 아기도 더 낳고 지금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경우 트럼프 당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선해서 국가가 차일드 케어, 아이들 보호를 더 잘하는 복지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달라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뭐 GDP가 어떻고 돈이 있는데 차일드 케어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작은 숫자야. 뭐 내가 그 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돈 얘기를 끌고 나갔어요. 그것도 한 2, 3분간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들어도 쉬워요. 관심이 어떤 법을 없다는 고쳐야 얘기죠. 되냐, 어떤 법을 고쳐야 되냐고 정확하게 물어봤으면
어떤 법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고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 집회에서. 그러니까 그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그 얘기 듣다가 그냥 떠나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해리스가 지적을 하는 거죠. 뭐 그랬더니 트럼프는 무슨 얘기야? 내가 최고의 청중 동원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월스트리트조차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 어제 있었던 트럼프, 해리스 양당 후보 간의 대선 후보 토론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지선 선생님이 보내주신 내용 덧붙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간의 토론회를 보고 난 쉬바 후보의 평가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닥터 쉬바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는 주에서는 선택하면 되고 닥터 쉬바 후보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에서는 write in으로 dr.shiba 이렇게 글씨로 써서 투표용지에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